여러분 안녕하세요. 정리된 책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만들어진 아이소메트릭 그 벽체 모양 안에다가 이제 물체를 채우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여기 윈도우 메뉴에 가서 아래쪽에 보시면 3D 웨어하우스라고 있는데 이걸 선택하면 이렇게 사인인을 하라는 메시지가 뜨는데 이때 사인인은 이제 로그인 하라는 얘기고요. 사인인을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이제 로그인하는 창이 뜨는데 트림블이라는 회사 계정을 갖고 있어야 되고요. 요거는 이제 스케치를 만드는 회사 이름이 트림블이고 여러분들 구글 계정이 다 하나씩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구글로 로그인 하셔도 됩니다. 구글 로그인을 누르고 이런 식으로 저는 지금 바로 로그인이 됐는데 이게 그러니까 크롬 브라우저에서 로그인이 돼 있으니까 그냥 자동으로 연계돼서 이제 아마 지금 웹상에서 로그인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로그인이 되면은 화면이 이렇게 뜨게 돼요. 자, 다시 메뉴를 들어볼게요. 윈도우 메뉴에 가서 3D 웨어하우스를 누르면 로그인 하라고 하지 않고 이렇게 뜬 다음에 이제 이렇게 뜨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글로 검색을 하셔도 검색이 되긴 하는데 자, 소파라고 검색을 해볼게요. 그러면 검색이 되죠. 검색이 되는데 지금 검색되는 양을 보시면 딴 것도 나오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영어로 이렇게 검색을 하면은 한글로 검색했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은 결과물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운로드 받으시는 방법은 여기서 마음에 드는 소파를 선택하고 여기 다운로드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누르면은 그러니까 스케치업 메뉴에서 이렇게 바로 윈도우 메뉴에 있는 3D 웨어하우스를 고르시면 스케치업으로 바로 가져올 수 있도록 바로 가져오겠네요. 다운로드해서 바로 가져오겠느냐를 물어봐요. 그래서 yes를 하면은 다운로드 과정이 있고 시간이 조금 걸리는데 이런 식으로 저는 장면을 좀 멀리 둔 건데요. 혹시 이렇게 장면이 뭔가에 가려진 것처럼 이렇게 하얗게 보이면은 여기에 있는 요 돋보기를 누르시면 돼요. 이게 화살표가 세 방향으로 가 있는 돋보기 이렇게 딱 누르면은 장면이 이제 멀리 빠지면서 이렇게 볼 수 있게 되고 지금 외부 물체를 가져오면 이런 식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여기에서 요 두 가지는 그냥 이 물체랑 같이 들어오는 그림 같은 거니까 더블 클릭해서 지워주시고 실제로 이제 이 물체만 사용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요 안쪽에 배치된 물체들은 그런 식으로 이제 배치가 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원하는 위치에다가 잘 놔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문에 매핑을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매핑을 할 문은 요건데요. 요게 지금 이제 현관문인데요. 현관문 같은 거를 이제 매핑을 할 때 어떻게 하는가. 기본적으로 문에 이런 손잡이 같은 거는 만들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인터넷에서 이렇게 지금 여기는 제가 이제 현관문을 만들려고 하는 거니까 이제 이걸 캡처하는 거죠. 윈도우의 캡처 기능을 사용해서 이렇게 문을, 요거는 이제 인터넷에 있는 문 파는 사이트에서 제가 그냥 캡처하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이걸 저장을 하고, 이렇게 저장을 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매핑을 넣어줍니다. 일단 셀렉트 탭, 그리고 스포이드. 이미 매핑을 했기 때문에 이미 매핑한 소스는 이런 방식으로 당겨 주시면 되고, 여기에서 에디트 메뉴 유즈 텍스처 이미지 체크하신 다음에 웹소스가 있는 곳을 이동해서 해당 소스를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사이즈는 끝에 있는 이 연결 표시를 한번 눌러주시면 링크가 끊기고, 여기에 있는 줄자를 이용해서 여기 시작하는 부분 그리고 끝부분에 갖다 대고 기다리면 사이즈가 나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지금 820이 나오는데, 그러면 이제 여기다 820을 맞추는 거죠. 자, 선택하고 820. 그러면 이제 가로 문 크기가 나오는데 세로가 이제 100개 안 되니까 세로도 사이즈를 재보고 웹소스 크기를 맞춰주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면 2240이 나오는데 그거를 여기다가 써주면 이렇게 문의 모양이 그대로 나오죠. 이렇게 했을 때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생기죠. 하나는 여기도 같은 매핑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문의 모양이 나타나는데, 이거는 매핑을 따로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초기화 한번 누르고 새로 만들기 한 다음에 현관문 툴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일단 오케이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현관문 틀에 여기 있는 요 기능 두 개 중에서 둘 중에 어떤 걸 누르셔도 지금은 되는데, 왼쪽에 있는 거는 이 장면 안에 있는 물체 중에서 색깔을 추출하는 거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 모니터에 보여지는 모든 것에서 색깔을 추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저는 장면 안에 있는 걸 가져갈게요. 이렇게 찍고, 만약에 틀의 색깔을 이렇게 어두운 색깔로 하고 싶다 이러면은 여기를 찍으면 여기에 있는 색깔이 추출돼서, 맵은 추출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색깔만 추출되는 거고요. 이렇게 하고 얘를 여기다 찍어주면 이렇게 색깔이 들어가게 됩니다. 두 번째 문제는 이제 손잡이가 이쪽에 있는데 얘가 여기 있잖아요. 요거는 이제 외부 편집기를 통해서 연결해주면 되는데, 여기가 이제 고쳐주는 거죠. 연결해주는 게 아니라 고쳐주는 건데, 여기 옆에 있는 요 아이콘 끝에 있는 거, 얘가 에디트 텍스처 이미지 인 익스터널 에디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국말로 하면 외부 편집기로 이미지를 편집해 주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이걸 쓰려면 여기 윈도우 메뉴 프리퍼런스, 그리고 여기 위에서 두 번째 어플리케이션이라고 있는데, 여기다가 외부 편집기를 연결해야 됩니다. 보통 포토샵 같은 거 많이 쓰니까 여기 추지 버튼을 눌러서 포토샵을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 지금 포토샵 폴더인데, 여기에서 이거 photoshop.exe 이거 선택하고 열기 해주면 이렇게 이제 등록이 되죠. 오케이 해주고, 그리고 이거를 눌러주면 포토샵이 실행되면서 저기 문에 매핑되어 있는 소스가 이제 포토샵에서 뜨게 됩니다. 이렇게 소스가 뜨게 되면은 일단 문의 방향을 이제 저한테 맞게 맞추기 위해서
여기 이미지 로테이션? 아니, 여기서는 좌우가 바뀌어야 되니까 이걸 하면 되겠네요. 플립 호리젠탈, 캔버스 호리젠탈 이걸 해주면 좌우가 바뀌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런 손잡이가 없어져야 되니까 이런 건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 패치라는 기능이 있는데, 이 패치라는 기능이 이제 제가 이제 여기 네모 선택 툴, 네모난 선택 툴로 여기를 이렇게 선택을 할게요.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패치 기능을 사용하면 여기의 부분을 다른 부분으로 대체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이제 선택해야 되는 컨트롤 D 누르면 되는데 감쪽 같죠? 약간 흔적이 남는 것 같은데, 이게 선택을 하고 이렇게 올릴 때 Shift 키를 누르고 하면은 아까처럼 이게 이제 이쪽 경계선에 닿으면 저렇게 선이 생기는데, Shift 키 누르면 딱 그 자리에서 그대로 올라가기 때문에 흔적이 거의 안 남아요. 예, 거의 안 남죠. 이렇게 하고 이거를 그대로 세이브 합니다. 세이브 에즈나 카피 이거 하면 안 돼요. 그냥 세이브를 하는 게 제일 좋고, 자, 세이브 에즈를 해볼게요. 그러면은 저장할 때 이런 식으로 그 뭐 app 로컬 템프 뭐 이런 이상한 데 저장이 됩니다. 근데 저장을 하면 여기 파일이 있었던 것처럼 덮어 씌우겠냐고 물어봐요. 이게 스케치업의 특징인데, 맵소스를 자기가 어딘가에 보관해서 이렇게 그걸 따로 작업해요. 그러니까 원본은 건드리지 않고 복사한 걸 가지고 스케치업이 계속 작업을 하는 거예요. 지금 아까 그 폴더가 이제 그런 폴더인 거고, 여기에 라지 파일 사이즈, 이거는 이제 품질을 우선시하는 PNG 파일 저장 형식인데, 일단 이 상태로 그냥 오케이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스케치업으로 다시 넘어가 보면은 이렇게 방향도 바뀌고 손잡이가 겹치지 않고요. 그냥 저렇게 이제 만들어 놓은 손잡이가 남게 되는 거죠. 문의 매핑 같은 걸 하실 때 그 무늬를 상세하게 만들거나 그러지 않고 그냥 매핑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리된 책상입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매핑을 하고 조명을 넣은 다음 이제 마무리 과정을 진행을 해볼 건데요. 우선 욕실부터 매핑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욕실 부분에 벽에 매핑을 한 것은 이제 면에다 매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더블 클릭을 해보고 이렇게 찍어보면 이 엔티티 인포 항목에 이 위쪽은 앞면, 이 밑에 쪽은 뒷면 이렇게 구분이 된 건데요.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이제 면에다 따로 매핑을 해준 그런 상태인 거죠. 그리고 그냥 찍었을 때 뜨는 것은 이거 이제 전체 매핑이 들어간 거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지금 전체를 콘크리트라는 이름으로 매핑을 넣어놓은 거고요. 이런 경우에 여기 셀렉트 탭, 재질에서 셀렉트 탭, 그리고 스포이드, 그리고 벽면을 찍으면 거기에 매핑된 게 땡겨지는데, 요 면에다 매핑한 게 땡겨지는 겁니다. 그리고 에디트 버튼을 누른 다음에 여기에 Use Texture Image 얘를 클릭을 하시면 이제 이미지 맵을 고를 수 있게 되고요. 저는 미리 준비한 맵을 이렇게 선택해 주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이거 영상을 올릴 때 그 설명란에 같이 받을 수 있도록 해드릴게요. 그래서 열기를 하면은 이제 이렇게 들어가죠. 보통 욕실 타일의 크기는 한 20cm 정도 하는데 그 사이즈 맞추실 때 여기에서 사각형 렉탱글 선택하시고 여기에 이렇게 사각형을 그려줍니다. 그렇게 하고 200, 200 이렇게 하면 요게 이제 타일 사이즈, 원래 타일 보여줘야 될 타일 사이즈니까 여기에 매핑된 사이즈를 저거에 맞춰주는 거죠. 지금보다 좀 작아야 되겠네요. 479니까 400 정도로 해주면 크기가 얼추 비슷하게 나오겠습니다. 스페이스바. 나중에 지우기 쉽게 이거는 그룹을 시킬게요. 자, 그렇게 하고 이런 데다가 이렇게 갖다 대보면은 얼추 비슷하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욕실 타일은 잘 들어간 것 같은데요. 자, 여기 만나는 부분이 좀 이상하잖아요. 자, 이게 면에다가 매핑을 하게 되면 이제 면을 따로 이렇게 조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더블 클릭하고 면을 찍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신 다음에 여기에서 텍스처 그리고 포지션 이렇게 선택하면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 메뉴가 뜨게 됩니다.
자, 이거는 손으로 직접 이렇게 움직이셔도 되는데 방향키를 가지고도 조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방향키 오른쪽 버튼을 이렇게 계속 누르고 있으면 안 돼요. 이렇게 한 번씩 탁탁탁 누를 때마다 이동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 정교하게 조정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끝나면은 빈 공간을 찍으시면 됩니다. 예, 오른쪽 눌러서 돈을 하셔도 되는데 예, 빈 공간을 이렇게 찍어도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쪽을 맞춰 볼게요. 자, 여기 더블 클릭, 면 선택, 오른쪽 누르고 텍스처, 포지션 선택을 하고 마찬가지로 손으로 그냥 이번엔 조정해 보겠습니다. 줄눈이 좀 보여야 될 것 같으니까요. 이렇게 하고 끝낼 때 오른쪽 눌러서 돈을 해주면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이제 잘 맞춰지죠? 높낮이도 조금 조정을 할게요. 예, 오른쪽 눌러서 텍스처 그리고 포지션 이렇게 하고 방향키로 조정을 해주면 됩니다. 네, 가끔 이렇게 그 키가 안 먹는 경우도 있는데요. 예,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손으로 직접 조정을 잘 해주세요. 예, 여기에 맞춰서 이렇게 줄로에 맞춰서 놔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위치를 맞출 수 있겠죠. 그렇게 하시고 바닥도 해볼게요. 자, 바닥 셀렉트 탭 그리고 스포이드 바닥 찍고요. 그리고 에디트 버튼을 눌러주고 유즈 텍스처 이미지 클릭. 저 같은 경우에는 바닥을 이런 걸로 하겠습니다. 자, 여기 해주면 이제 이렇게 들어가고요. 바닥도 지금 이렇게 무늬가 뜨는 거 그대로 쓰셔도 되고, 요거 사이즈를 조정하신다 그러면 사각형을 하나 그리신 다음에 바닥도 한 200 정도 보겠습니다. 200, 200. 그럼 도 사이즈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이 값을 얼추 봐도 한 반 정도 줄이면 될 것 같은데 한 200 정도 해볼게요. 자, 이러면은 비슷한 사이즈로 정리가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모서리를 잡고 받으면 비슷하죠. 자, 바닥도 지금 매핑이 이제 끝났고요. 그리고 좀 영역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이제 벽지도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벽지, 스케일, 스포이드, 벽지를 찍고 에디트 메뉴, 그리고 유즈 텍스처 이미지. 벽지 같은 경우에는 이걸 넣어볼게요. 네,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요. 이거는 뭐 취향에 따라서 적당히 사이즈를 키우거나 작게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자, 현관 부분도 해보겠습니다. 여기 셀렉트, 스포이드, 클릭, 에디트, 유저 텍스트 이미지. 현관 같은 경우에는 이걸 해보죠. 이런 식으로 넣어주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현관도 사이즈를 정해보겠습니다. 사각형 그려주고 200, 200. 예, 요 사이즈, 이거는 거의 비슷하네요. 자, 그럼 이거는 그냥 놔두고. 그리고 바닥, 바닥도 해야 되네요. 자, 셀렉트. 중간중간에 그 스케치업을 이제 매핑 하시다 보면은 이것도 지금 조금 이거 동글동글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중간에 뭐 렉키 스타일 걸리는 경우 있어요. 그러니까 저장을 하시는 게 좋아요. 지금 아마 저장 때문에 렉이 좀 걸리는 것 같은데,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특히 이제 이런 렉은 왜 걸리냐면은 외부에서 불러온 물체들 중에서 무거운 게 있으면은 그렇게 렉이 좀 걸려요. 그리고 이제 매핑, 에디트, 바닥, 예, 셀렉트, 스포이드, 바닥 찍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유즈 텍스처 이미지. 바닥은 나무를 좀 해볼 겁니다. 나무 플로어라고 되어 있는 걸 해줄게요. 네, 그리고 사이즈를 적당히 키워주겠습니다. 이게 사이즈 가늠이 안 되시면 일단 1000 정도 넣어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바닥 같은 경우에 요런 이제 나무 한 칸이 한 10cm 정도예요. 그러면은 100, 100. 요 사이즈 돼야 되니까 한 2배 돼야겠네요. 그럼 이게 1000이 아니라 2000 정도. 네, 이러면 이제 적당한 사이즈로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이제 마룻바닥도 끝났네요. 그리고 베란다, 발코니 부분은 에디트, 셀렉트, 스포이드, 바닥을 찍어주고, 유즈 텍스처 이미지, 발코니 바닥은 이걸로 하죠.
이렇게 넣어주고, 이제 이것도 사이즈를 적당히 조정하겠습니다. 네,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전부 다 면에다 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위치가 안 맞는 부분을 더블 클릭해서 면을 이렇게 잡을 수 있는 상태로 해당 면을 잡으시고 마우스 오른쪽을 눌러서 텍스처 포지션, 네, 그리고 방향키로 조정을 한번 해보시고, 네, 조정이 되면 이제 손으로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안 되시면 뭐 직접 이렇게 잡아서 조정하시면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조정해 주시고, 빈 공간을 찍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오른쪽 눌러서 돈 이런 걸 해주시면 되고요. 혹시 뭐 맵을 뒤진다 이러면 이제 여기 있는 플립이라든가 돌리겠다 그러면 로테이트 이런 걸 쓰시면 됩니다. 일단은 돈을 해서 끝내고 빈 공간 어차피 찍어야 되니까 좀 줄일게요. 자,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뷰를 잡아야 되는데, 아이소메트릭 뷰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요 정도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약간 30도, 40도 정도에서 내려다보고 사선으로 내부 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상태. 이렇게 하면 이제 화장실 구성도 어느 정도 볼 수 있는데, 어떤 거를 위주로 보여줄 거냐가 이제 관건이겠죠. 그래서 약간, 뭐, 아이소메트릭이라고 해서 꼭 안에 있는 걸 다 보여줄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적당한 선에서 결정해서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이렇게, 요런 거 하나 찍고 반대편에서 또 이렇게 찍고 이러면은, 뭐, 다 보여줄 수 있겠죠. 필요한 거를. 저는 이쪽에서 이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략 이 정도 잡을게요. 자, 이렇게 하고, 씬. 여기 기능 중에서 씬. 네, 씬에서 플러스를 눌러서 고정된 씬 탭을 하나 만들고요. 이렇게 지금 씬이 만들어졌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물체 중에서 좀 무거운 물체가 있는 것 같은데, 요거를 좀 가볍게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윈도우 메뉴에 가서, 여기 모델 인포에 들어가시면 여기에 스태틱스라고 있어요. 이 스태틱스는 쓸데없는 물체들, 필요 없는 물체들을 지워주는 거거든요. 퍼지, 언유즈도 이렇게 하면 퍼지는 정리한다는 얘기고, 언유즈는 필요 없는 거 이제 없앤, 이제, 그죠? 쓰지 않은 거, 예, 그런 거 정리한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눌러주고요. 필요 없는 거 꽤 있었나봐요. 지금 진행이 좀 되고 있네요. 보통 이런 게 없으면 그냥 버튼 누르면 금방 진행이 되거든요. 끝났네요. 그리고 픽스 프로블럼은 이거는 이제 눈으로 볼 수 없는 문제들. 이것도 눌러줄게요. 문제 없으면 이렇게 문제 없다고 뜨는데, 그래서 한 번 정도는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정도 됐고요. 그리고 퍼지 언유즈드에서 여기 엔터이어 모델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전체 모델에 대해서 이제 점검해 주는 거예요. 이쪽에 컴포넌트 이런 게 한번 사용하시면 컴포넌트하고 여기 인모델 집 모양 아이콘 눌러주시면은 우리가 여기다 갖다 쓴 외부 모델들이 전부 다 컴포넌트인데 그 중에서 실제로 사용하지 않는 거 이제 아까 이렇게 좀 정리해 주는 거였거든요. 예, 그런 게 없으면은 이제 딱 필요한 것만 저장하고 이러니까 이제 시간이 좀 빨리 되죠. 자, 저장 한번 해볼게요. 컨트롤 S를 눌러주면은 뭐 아까보다 시간이 조금 짧아진 것 같아요. 이제 씬도 만들었고, 자, 여기 씬을 만들었으면은 그 다음에 여기 VLA Asset Editor를 눌러줍니다.